네,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장 출발 상황 보고 이제 대응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강창욱 과장, 최지원 연구원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최지원 연구원 얘기를 먼저 들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갇혀있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흐름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강창욱 과장님은 이제 건설업종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건설업종 얘기를 할게요. 예. 최지원 연구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2000선 올라왔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참 어려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좀 완화 정책이 있었습니다만은 QE3 이후에 큰 이슈가 부재인 상태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소강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지지부진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좀 시장의 주요 지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G2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들의 어떤 실물 경제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 지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차트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 지수를 보면요. 지금 그 중에서도 신규 주문 건수와 완제품 재고 지수를 차이만큼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주는 것이 경기가 좀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빨간색 차트 흐름이 보여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죠. 중국의 9월 PMI 제조업 지수를 체크하시면서 실물 경기에 대한 지표를 점검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 지표입니다. QE3를 실행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성장 속도라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 두 가지 중에서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급격히 QE3 이후에 늘어난 유동성에 대해서 유입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요. 지금까지는 경기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부분으로 글로벌의 어떤 시장 자체가 좀 양호하게 지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약 4달러를 육박해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 지표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 심리가 좀 더 얼어붙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약 4달러를 초과해서 넘어가는지를 체크하는 거를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시장의 지표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멘텀 지표로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QE3가 마무리되면서요.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둔감해지고 있고요. 주요 이슈가 부재인 상황에서요. 주요 시장의 지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선별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차별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3분기에 실적이 좀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소원산업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2위 업체이죠. 산화방지제 생산 업체인데요. 그런 만큼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후성의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이겠습니다. 뷰웍스의 경우에는 정부 규제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 긍정적이겠고요. 한국카본의 경우에는 LNG 산업에 대한 성장세로 인해서요. 매출 증대가 하반기 지속에 대해서 긍정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중국의 중추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요. GKL의 경우에는 마케팅 효율화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선상 카지노 사업이라든지 외형 성장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GKL, 베이직하우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미 주가의 상승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수급이라든지 주가에 대해서 좀 조정시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강창욱 과장님은 건설업종 투자 포인트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들어서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던 업종으로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 지나가는 시점에서
일제히 좀 반등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좀 영향력을 주었던 부분을 좀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때 유가의 급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주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좀 주가 회복 속도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좀 본다면 최근 단기 한 3개월 동안, 3일 동안의 유가 하락폭이 좀 크긴 했지만은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WTI 유가의 회복세가 다시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인 회복세가 좀 강화되었다라는 점이 영향력을 좀 주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화면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주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수주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 종합 사이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발표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올해 지금 현재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주 금액 자체가 전년 동기 5% 좀 증가한 부분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최고치를 좀 찍었었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수주 금액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하반기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설사들 최근 단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세가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접근해야 되는 관점에서 좀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저점 가격 대비해서 좀 올라왔다는 뿐이지 추세적인 회복세에서 본다면 저가 수준에서 아직까지 크게 회복한 수점은 아니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해외 건설 수주 금액 추이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확대감이 계속해서 좀 확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QE3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뭐 확대 정책까지 여러모로 좀 감안해서 본다면 다시 좀 주춤되었었던 중동 쪽에 대한 수주 역시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좀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 쪽에서의 뭐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이 좀 견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잠존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특히 이제 중동 쪽 플랜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접근 유효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말씀하셨고요. 최지원 연구원은 이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종목별 대응하자는 말씀 주셨죠. 오늘 출발 전략 IM투자증권 영업부 강창욱 과장,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최지원 연구원 두 분 함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